안녕하세요. 두 번째 스케치북 투어 영상입니다. 이 스케치북은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을 했고요. 제가 드디어 몰스킨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몰스킨 워터컬러 스케치북입니다. 어디서 구매를 했냐면 바로 중고로운 평화나라, 중고나라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구매를 했어요. 가끔 중고나라에 미술용품이나 이런 문구류들을 저렴하게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렴하게 샀다고 해도 막 10,000원 초반대 이런 건 아니고 한 18,000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제가 산 건 완벽한 제품이 아니라 약간은 하자가 있는 상품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고무줄이 꼬여있는 게 보이시나요? 얘를 이렇게 잘 펼쳐봐도 이렇게 완벽하게 펼쳐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꼬여있는 하자가 있는 상품이었어요. 하자가 있어서 판매하지 못하는 제품을 저렴하게 팔고 계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뭐 이런 게 상품으로서의 가치는 떨어질지 몰라도 그림을 그리는 데는 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구매했습니다. 저는 일단 이 몰스킨이 너무 갖고 싶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이렇게 제 인생 완전 처음은 아니지만 스케치북은 처음인 몰스킨 워터컬러 스케치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스케치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스케치북의 마지막 장과 같은 날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소풍의 5층인가? 아무튼 위층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여기 그림의 왼쪽에 있는 건물이 중동 현대백화점이고 이 골목길부터 중동 먹자골목이 시작됩니다. 부천 중동의 풍경이 잘 보이는 곳이라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2015년 3월 3일에 그린 그림입니다. 아는 언니를 만나러 잠깐 선릉에 놀러 갔을 때 그렸던 그림이에요. 선릉에 있는 이디야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슬럼프가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그림을 그릴 때도 슬럼프가 진행 중이라 컬러를 칠하는 것에 굉장히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컬러는 칠하지 않고 이렇게 마카로만 간단하게 포인트로 명도차만 주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데에는 한 3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2015년 3월 8일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날도 학생들을 데리고 스케치를 하러 나갔었습니다. 저번에는 부천 소풍터미널에 갔었는데 이날은 부천 순천향병원 근처에 시장에 갔습니다. 학생들이 주택가에 자리를 잡고 그림을 그리길래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 그림도 앞 그림과 같은 날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번에는 골목길에 있는 가게를 그려보았는데요. 슬럼프를 극복해보고자 수채화로 밀도를 올리려고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도가 성공적이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글쎄요.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리창에 비치는 것들이 많아서 그걸 표현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게 마무리가 된 그림입니다. 옆에 그림은 3월 12일에 그린 그림인데요. 부천 중동 롯데백화점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그렸어요. 카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만 부천 중동 맥도날드를 찾으시면 금방 이 위치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제 그림에서는 잘 표현이 되지 않았지만 이 맥도날드가 보이는 풍경이 꽤 재미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큰 맥도날드 조형물도 재밌죠. 그리고 창문이 있어서 이렇게 질감의 차이가 나는 점이나 창문 안에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나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기역자로 꺾이는 부분이 있죠. 여기가 유리라서 이렇게 다 보이는 것도 정말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너편 너머에 또 건물이 이렇게 있어서 약간 이렇게 도시라는 느낌과 원근감을 동시에 줄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재밌는 풍경의 앞에 이렇게 창틀이 하나 더 존재한다는 것도 너무 재밌는 요소였어요. 이 그림은 앵글 자체가 평이한데 다른 앵글로 다시 한번 더 그려보고 싶습니다. 이것도 3월 12일 같은 날에 그린 그림입니다. 알바에 가기 전에 그렸던 그림으로 기억을 합니다. 워낙 수채화가 안 풀리기도 했고
또 실패할까봐 무서워서 펜만 사용해서 단단한 느낌을 내보자 라는 목표로 그렸던 그림이에요. 드로잉 자체에서 힘이 느껴지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썼습니다. 특히나 신경을 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곡선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드로잉의 단단함을 표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휘어지는 느낌이라든가 이렇게 안쪽으로 점점점 좁아지는 느낌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별히 더 신경을 썼습니다. 원하는 정도의 단단한 느낌을 표현해내지는 못한 것 같은데 밀도 자체는 괜찮게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림입니다. 이거는 3월 13일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풍경은 이태원이고 이 그림을 그린 곳은 마피아 디저트라는 카페입니다. 가게가 2층으로 되어 있어서 2층 창가 자리에 앉으시면 이런 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카페 출입문이 좀 특이한데요. 저는 처음에 문을 못 열어서 가게 문이 아직 안 열린 줄 알았어요. 어떻게 열리는지는 한번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카페의 뷰는 좋은데 가격대는 굉장히 비쌌어요. 저는 커피를 한 잔 시켰는데 여기는 디저트 카페라서 디저트를 반드시 주문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둘이 갔다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혼자 갔더니 좀 부담이 되는 가격이더라고요. 혹시 가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밀푀유를 먹었거든요. 근데 밀푀유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한 입 먹고 나니까 이 정도면 비싸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이날은 왠지 수채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채화에 도전을 했는데 또 장렬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펜선까지는 괜찮았는데 색이 너무 딱한 데다가 보시면 되게 어두컴컴하죠? 그림이 타버렸어요. 마음에 드는 밑그림을 채색에서 망쳤을 때 굉장히 절망스럽잖아요. 그 기분을 한껏 느꼈던 그림입니다. 3월 17일에 그린 그림입니다. 1302번 버스라고 적혀있는 걸 보면 홍대에서 부천으로 가는 길이거나 그 반대였을 것 같네요. 탈 것 안에서 그림을 그린 적이 별로 없으니까 제 그림에서 익숙하지 않다는 게 그대로 느껴집니다. 3월 22일 산소에 가는 길에 승용차에서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도 왼쪽의 그림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색해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사실 승용차 내부가 굉장히 그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늘 피해 다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때문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여기저기 틀린 부분이 많이 보이는 그림입니다. 3월 25일 홍대에 있는 스케치북이라는 카페입니다. 이전 스케치북에서 친구들과 유럽 여행을 가기로 해서 홍대 KFC에서 모였던 날 그렸던 그림을 보여드렸잖아요. 그 유럽 여행을 떠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회의차 친구들과 모인 날이었습니다. 그림은 회의를 끝내고 이제 쉴 때 그렸는데 평소와는 색다른 느낌을 내보고 싶어서 파란색 펜을 사용했습니다. 컬러를 써보고 싶었는데 여전히 무서워서 포인트가 되는 색만 이렇게 칠해봤습니다. 3월 31일 드디어 대망의 유럽 여행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직항 비행기는 비쌌기 때문에 중국 동방항공을 타고 먼저 베이징에 간 후에 베이징에서 파리의 샤를드골 공항으로 가는 항공편을 예약했는데요. 이 그림은 베이징 공항에서 파리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때 기억으로는 항공기가 한 80만 원 후반대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나도 언젠가는 비행기 그림을 꼭 그려볼 거야 라고 마음속에 리스트로 담아두었었는데 이날 소원을 이뤘습니다. 같은 날 그린 그림이고요. 이제 베이징에서 파리로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린 비행기 내부입니다. 비행기 내부가 쉬울 줄 알았어요. 근데 면이 생각보다 더 복잡하게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자동차랑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상하게 투시도 자꾸 어긋나고요. 그래서 아주 얘도 장렬하게 헤맸던 그림입니다. 컬러도 정말 많이 헤맸고요. 지금 계속 수채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스케치북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슬럼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후로도 계속 수채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비행기의 내부의 구조가 어렵기도 했지만 조명도 참 어렵더라고요. 면이 다 곡선으로 꺾여 있고 조명 색상 자체도 노란색이다 보니까 색을 알아보기도 어렵고 면을 나눠 그리는 게 아무튼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2013년도에 뉴욕에 갈 때는 비행기에서 하루 종일 잠을 잤기 때문에 나는 비행기에서 잘 자는 타입인가 보다 했는데 이때는 1시간도 잠을 자지 못해서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이 그림을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좀 몇 개로 새는 이야기이지만 첫 유럽 여행을 3월 31일에 떠났는데요. 여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4월이 되면 비행기 값이 비싸져서였습니다. 돈은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정말 사소한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3월 31일에 한국을 떠나서 유럽을 가게 되면 유럽은 아직 3월 31일이지만 한국 시간으로는 4월 1일에 도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날은 한국 시간으로 만우절이죠. 만우절에 유럽 여행 사진을 SNS에 올려도 다들 장난이라고 생각을 해서 믿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게 너무 해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파리에 도착해서 개선문 사진을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의심하는 댓글이 달렸었습니다. 그걸 보고 성공했구나 했죠. 이제부터 유럽입니다. 제 인생 최초 유럽 여행이었는데 이때는 저를 포함해서 총 4명이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시간도 없었고 또 지금처럼 스케치를 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그림을 그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양이 매우 적습니다. 별로 없어도 실망하지는 말아주세요. 그럼 몇 장 되지 않는 유럽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4월 2일에 오르세 미술관에 갔는데 미술관이 너무 크고 볼 게 많다 보니까 다리가 너무 아파서 친구 한 명이랑 같이 잠깐 휴식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그렸던 그림입니다. 약간 박물관에서 조각상을 그리는 것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작은 소원을 이뤄서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나네요. 여행을 오기 전에 블로그를 찾아봤을 때 오르쉐는 한 서너 시간이면 다 볼 수 있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7시간 정도를 미술관에 있었습니다. 이 서너 시간으로 오르쉐를 다 둘러보려면 하나하나를 다 보기보다는 적당히 넘어가면서 봐야 할 것 같았어요. 시간이 좀 없으신 분들은 원하는 거를 빨리빨리 보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옆에 있는 그림은 4월 3일 피카소 미술관에서 관람을 끝내고 이제 카운터에서 친구를 기다리며 그린 그림입니다. 같이 간 친구가 피카소를 좋아해서 여행 일정표에 넣었던 곳이에요. 피카소의 다양한 작품, 습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피카소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둘러봐도 좋지 않을까 싶은 곳입니다. 이날도 굉장히 힘든 날이었는데 이날의 스케줄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오전에는 퐁피두 미술관에 갔다가 점심이 지나서 피카소 미술관에 갔고요. 그때 마침 퐁피두 미술관에서 제프 쿤스라는 작가의 전시회가 특별관에서 열리고 있었어요. 한 친구가 보고 싶다고 해서 다시 밤에 퐁피두로 돌아갔습니다. 퐁피두 꼭대기층이었나? 아무튼 일반 관보다 더 위에 있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는 밤 10시인가 9시인가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하더라고요. 이날 점심은 근처 빵집에서 빵을 먹은 게 전부였고요. 하루에 미술관에 3곳을 갔더니 뇌가 정지되고 속이 막 울렁거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행 스케줄에 미술관을 넣으실 거라면 저는 웬만하면 한 곳 정도를 억누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월 4일 전날의 하드 일정으로 인해 이날은 조금 스케줄을 여유롭게 변경했습니다. 커피라도 마시면서 여유 좀 즐기자고 카페에 들어갔어요. 이 카페의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보고 그린 그림입니다. 이 옆에 붙여놓은 건 영수증인데 이게 오래 지나다 보니까 잉크가 다 날아가서 그냥 금액을 지금 4분의 1로 나누려고 했던 흔적만 남아있네요. 예전에 스캔했던 데이터가 어딘가 있을 텐데 찾아보고 편집을 할 때는 그 이미지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밑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쓰여 있는데 이 당시에는 원하는 대로 그려지지가 않아서 별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꽤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보니까 이게 마음에 드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파리라고 하면 이런 아이보리빛의 외벽에다가 이런 하얀색이 좀 많이 섞인 푸른 지붕의 이미지가 생각나잖아요. 저는 이런 컬러가 꽤 상징적인 색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상징적인 풍경의 일부분을 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리라는 느낌이 잘 느껴지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4월 6일 파리의 아우스터리츠역에서 바르셀로나로 가는 야간 열차를 기다리며 그렸습니다. 파리에서의 스케줄은 대부분 다 힘이 들었는데 이날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오전에 이제 B&B 체크아웃을 하고 캐리어를 아우스터리츠역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다른 역 보관소에 맡겨두고 종일 밖에 있었거든요. 에펠탑도 가고 비라킹다리도 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저녁 시간에는 굉장히 외진 곳에 있는 버거집에 가서 버거를 먹고 기차 시간까지 흔히 말하는 존버라는 것을 했습니다. 짐을 찾으러 갈 때는 또 그 역까지 걸어갔는데 체감상 한 1시간 이상을 쉬지 않고 걸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되게 눅눅하고 쌀쌀한 날씨였는데 오랫동안 걸었더니 체력이 바닥이 났거든요. 기차를 기다리면서 좀 쉬어야지 했는데 이게 첫 유럽 여행인데다가 제가 한국에서도 기차를 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역사가 실외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전 용산이나 서울역만 지나다녔는데 그 역들은 실내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역들은 서울에 있는 데다가 서울에서도 큰 역이라는 것들을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수도권 촌뜨기였던 거죠. 아우스터리츠역은 그런 막혀있는 실내 공간이 아니라 역과 이제 그 기차 플랫폼과 기다리는 곳이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반은 바깥이고 반은 아닌 상태였어요. 완전 실외만큼 추운 건 아니지만 완벽한 실내도 아니었기 때문에 여전히 추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걸어다닐 틈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앉아 있었는데 몸이 점점 식어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런 포즈를 하고 있는 건 멋있는 척 폼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매우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B&B에서 그린 그림도 있는데 이 그림은 제가 수채화 패드에 그림을 그리고 그 숙소에 선물로 놓고 왔기 때문에 제 스케치북에 남아있는 그림이 없어요. 인스타그램에는 올렸던 사진이 있기 때문에 영상에 사진으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묵었던 숙소는 아파트의 꼭대기 방이었거든요. 여기를 한여방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한여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4월 6일 바르셀로나로 향하는 야간 기차에서 그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침대칸 기차를 타볼 기회가 없으니까 제가 야간 열차를 한번 타보자고 해서 처음으로 타게 되었습니다. 한 방에 왼쪽에 위로 3개, 오른쪽에 위로 3개, 총 6개의 침대가 있습니다. 저는 맨 꼭대기 침대였고요. 이 가운데 있는 거는 아마도 낙상 방지용 밴드인 것 같았습니다. 침대와 침대 사이에는 짐을 놓을 수 있는 이런 선반이 이렇게 있고요. 야간 열차는 생각보다는 열악하지는 않았어요. 많이 흔들리려나 했는데 그렇지도 않고 되게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침대와 침대 사이의 높이가 꽤 좁았어요. 좁은 곳이 불편하신 분들은 아마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좁은 곳이 너무 싫은데 이 열차를 타고 싶으신 분들은 가장 위쪽에 있는 침대를 예약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드리자면 일단 이 안에 여기에 하나, 둘, 셋 침대가 이렇게 6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이게 턱이 있고요. 침대 2층, 여기가 3층 이렇게 침대가 3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층 1층, 2층 침대는 이 공간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3층 침대는 이렇게까지 공간이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 이 공간이 여행용 가방도 들어가는 정도의 넓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꽤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새롭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핀란드 여행을 가서도 야간 열차를 탔었어요. 그때 그 풍경을 스케치북에 그려놨기 때문에 그 후에 다른 스케치북 투어를 할 때 이 기차와는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밤새 달려서 새벽 5시쯤에 스페인 근처에 도착을 했고요. 기차를 갈아타고 바르셀로나로 향해서 7일 오전에 바르셀로나에 도착했습니다. 4월 7일 바르셀로나에 도착해서 그린 첫 그림인데요. 그림에도 쓰여있듯이 저녁부터 탈이 났습니다. 약을 먹고 계속 누워있었어요. 친구들은 간식을 먹고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냥 계속 누워만 있어서 정말 얼마나 억울하던지
여행 가서 아플 일은 없다 생각했는데 제가 딱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린 그림이기도 하고 선도 마음대로 그려지지 않아서 유독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림입니다. 손에는 뭘 들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4월 8일 몬세라토로 가는 기차에서 그렸습니다. 그림 속에 투명하게 처리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중간에 자리를 옮긴 사람들입니다. 아무래도 기차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동이 많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뒷부분이 투명하게 보이도록 그리는 거는 좀 움직임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몬세라테는 바르셀로나에서 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데 산 꼭대기에 수도원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꼭대기에 수도원을 만들었는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곳에는 검은 마리아상이 있는데 그런 마리아상은 처음 봐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검은 마리아를 만나기 위해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마리아상이 들고 있는 구가 있는데요. 그 구를 만지면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방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12일 베키오 다리입니다. 어느 틈에 스페인에서 이탈리아로 넘어왔습니다. 여행 기간 내내 친구들과 붙어 다녔기 때문에 이날은 개인 시간을 갖자고 이야기를 하고 1시간 정도 각자 피렌체 시내를 둘러봤습니다. 피렌체 하면은 베키오 다리니까 후다닥 베키오 다리가 보이는 곳으로 가서 그렸습니다. 거의 한 30분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보시면은 굉장히 급했다는 게 느껴지시죠? 잘 그리기보다는 일단 남기고 보자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좀 속상함이 남았던 그림이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여행에서 그렸던 그림 중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집중을 했더니 유독 이날의 풍경도 기억에 많이 남네요. 피렌체 숙소를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도 숙소에 놓고 왔기 때문에 저에게는 사진만 남아 있습니다. 복층으로 이루어진 숙소였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강 남쪽에 있는 숙소였어요. 근데 호스트분이 웰컴 와인도 주시고 발코니도 있어서 바깥을 보기도 좋았고요. 욕실 천장에도 창문이 있어가지고 씻으러 들어가면 이렇게 빛이 천장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풍경이 보였거든요. 정말 예뻤어요. 거기 준비되어 있던 어메니티가 뭔지 모르겠지만 풀 냄새가 나는 올인원 클렌저가 있었는데 그것도 너무 좋았고 아무튼 다 좋았습니다. 이 집 바로 앞에 광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밤에 사람들이 거기 모여있더라고요. 뭔가를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한 손에 와인이나 맥주를 들고 3, 4모 모여가지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처 슈퍼에 가니까 그냥 아예 플라스틱 컵에 맥주를 담아서 팔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친구들이랑 이렇게 맥주 한 잔씩 들고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옆 벤치에 앉아 계신 분이 같이 건배도 해주셨어요. 그때의 분위기라던가 풍경이 정말 좋았습니다. 약간 술 하면은 먹자골목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지라 문화 충격도 좀 받았고요. 술을 이렇게도 마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 분위기가 이 사람들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내가 사는 사회는 과연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 있나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 공원에 티본 스테이크 맛집이 있는데요. 정말 맛있으니까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티본 스테이크도 맛있지만 홍합찜 요리가 진짜 맛있어요. 피렌체 맛집으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는데요. 이 숙소의 사진도 영상에 따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13일에 피렌체에서 로마로 가는 기차 안에서 그렸습니다. 기차를 타러 갔는데 아무리 봐도 기차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타야 되는 기차가. 이상하다 해서 표를 살펴보니까 14일에 출발하는 기차로 잘못 샀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현장에서 다시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샀던 가격보다 한 2배 정도 더 비싸더라고요. 유럽은 기차표를 빨리 예매하면 예매할수록 저렴한 시스템이다 보니까 직전에 사려고 했으니 당연히 비싸겠죠. 로마까지 가는 것 중에 4시간 걸리는 기차가 가장 저렴하길래 그걸로 다시 티켓을 샀습니다. 원래는 2시간 정도 걸리는 기차였는데 시간이 2배나 늘어났어요. 날짜를 틀린 티켓을 환불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샀던 티켓이 가장 저렴한 티켓이라 환불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티켓은 환불을 못했습니다.
가장 저렴한 티켓은 대부분 환불이 안 되기 때문에 최저가로 기차를 예매하셨다면 날짜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배로 늘어났지만 그래도 느긋하게 기차를 즐길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4월 14일 바티칸 투어를 하고 나서 방에서 쉬던 중에 그린 그림입니다. 바티칸 투어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넓고 볼 것도 많고 사람도 많고 비수기에 갔는데도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대체 성수기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숙소에 돌아왔을 때는 완전 녹초가 되어서 그냥 한숨 잤어요. 저는 원래 낮잠을 거의 자지 않는 타입인데 이날은 못 버티겠더라고요. 낮잠을 자고 일찍 일어나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자고 있는 3명의 친구들이 보입니다. 바티칸은 투어로 가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워낙에 볼 것도 많고 복잡하다 보니까 혼자서 가면은 조금 많이 힘들 것 같더라고요. 4월 15일 유럽 여행 마지막 날입니다. 레스토랑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나보나 광장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가게가 너무 예뻐서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건물은 이제 검은색 펜으로 그리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파란색 펜으로 그려서 구분을 해봤습니다. 건물의 벽돌을 다 그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그리기 시작했었어요. 지금 봐도 열심히 그린 게 느껴지네요. 4월 16일 귀국일입니다. 귀국 비행기는 저녁 시간대라 짐은 민방에 맡겨놓고 돌아다녔어요. 장시간 비행기 전에 여유롭게 시간을 즐기자고 그때는 이제 보르게세 공원에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이제 쉬면서 바로 앞에 있던 나무를 그려본 그림이에요. 빛이 너무 예뻐서 그리려고 했더니 제가 붓을 캐리어에 넣어놓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펜으로만 표현해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펜으로 섬세한 묘사를 하는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펜만으로 묘사를까지 한 거는 이 그림이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닌가 싶네요. 이날 버스를 타고 목적지 없이 그냥 가기도 하고 되게 느긋하게 여유롭게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여기까지가 저의 첫 유럽 여행 스케치입니다. 벌써 5년이 흘렀네요. 졸업 전에 유럽을 꼭 가고 싶다는 마음을 먹고 지금이 아니면 언제 우리가 같이 또 유럽에 가겠어? 라고 친구들을 제가 꼬셨었거든요. 지금은 각자 일이 바쁘다 보니까 한국에서 하루를 만나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이때 친구들을 여행에 꼬신 거는 정말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런 여행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4월 30일에 그린 그림인데요. 홍대에 있는 커피 스미스에서 그렸습니다. 여행 뒤풀이를 하자면서 이제 여행을 갔던 멤버들이 다시 다 같이 모인 날이었습니다. 5월 4일에 그린 그림인데 친구들과 유럽 여행 마지막 회의를 했던 홍대 스케치북이라는 카페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날 왜 홍대에 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좋은 카페를 찾아다니다가 마땅히 한 곳이 없어가지고 여기로 갔던 기억은 납니다. 이 카페는 좌석간의 자리도 좌석간의 거리도 넓고 시끄럽지도 않아서 되게 작업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5월 3일에 그린 그림입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 카페예요. 동네라고는 해도 걸어서 30분 정도를 가야만 하는 곳이지만요. 제가 사는 곳 근방은 카페가 많이 없는 데다가 넓은 곳도 더더욱이 없는데 여기는 널찍한 카페라 종종 가는 곳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컬러를 칠하다가 말았죠. 이건 제가 의도해서 이렇게 칠한 게 아니고요. 슬럼프가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참 지긋지긋하게도 가죠. 도저히 이거는 진행을 못하겠다 싶어서 중간에 멈추고 끝냈습니다. 5월 10일에 저녁 5시에 그렸습니다. 제가 이때 친구들이랑 영어 원서를 읽는 스터디를 하고 있었는데 스터디 전날에 혼자 카페에 나가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바로 그때 스터디에서 사용했던 영어 책을 그려봤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왼쪽의 책과 같은 날 그린 그림인데 제 앞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에요. 수채화를 하기에는 겁이 나는데 아예 손을 놓아버리면 안 되니까 작은 것부터 다시 그려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 풍경이 아니라 이렇게 부분적으로 작게 따로따로 그려봤습니다.
5월 13일 강남 사거리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그렸어요. 이것도 수채화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그렸던 그림인데 결과적으로는 더 부담이 늘어나게 된 그림입니다. 오른쪽은 회사 면접을 하러 갔던 날에 그렸던 남산 풍경인데요. 아주 확실하게 망한 것이 보이시나요? 남산을 잘 그려보고 싶었는데 마음에 무척 들지 않아서 한동안 수채화는 내려놓고 지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장소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아마 명동역 근처에 있는 이디야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6월 11일 부천 중앙공원에서 그렸습니다. 이날 왜 여기 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네요. 이거는 5월 21일, 이전 페이지가 6월 11일인데 왜 다음 페이지가 5월 21일인지. 인스타그램에는 그림을 전달하고 오는 길이라고 적혀있는데 대체 무슨 그림을 전달하고 오는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가로수길에 있는 TLS라는 카페입니다. 6월 15일에 그린 그림입니다. 부천 상동에 있는 작은 카페예요. 친구들이랑 만나서 수다를 떨면서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 프레임을 빼고 그릴까 하다가 이게 있어야 공간감이 더 잘 느껴질 것 같아서 그냥 같이 그렸습니다. 제가 이 카페를 몇 년 후에 다시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때랑 인테리어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 그림은 후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나중에 확인해주세요. 오른쪽은 사람들을 간단하게 그려본 그림입니다. 7월 4일날 그린 그림이고요. 오른쪽 단발은 제 친구입니다. 어디서 그리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카페 안에 사람들을 그린 것 같습니다. 7월 18일에 그린 그림인데요. 여긴 대체 어느 카페일까요? 정말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위치를 꼼꼼하게 기록해뒀어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그리지 않았었어요. 앞에 카페 그림에서 약간 수채화에 자신감을 얻고 다시 도전을 해봤는데 또다시 막히게 되었던 그림입니다. 여기는 그림을 그리다가 말았네요. 왼쪽은 아마 부천역 이마트인 것 같고요. 여긴 어딘지 모르겠고 오른쪽은 아마도 여의도의 IFC몰인 것 같습니다. 유황선 그림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9월 13일에 그린 그림입니다. 날짜가 2개월을 건너뛰죠. 제가 취업을 하고 나서는 거의 스케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계속 그림을 그리고 집에서도 그림을 그리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림이 계속 원하는 대로 그려지지가 않으니까 지치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동안 그림을 쉬다가 오랜만에 그렸습니다. 카페 야외석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시던 분의 분위기와 포즈가 너무 좋아서 빠르게 그려봤습니다. 오른쪽은 이분이 떠나가고 난 후의 자리입니다. 이 여성분은 굉장히 마음에 들게 그려진 것 같아요. 10월 2일 제 인생 처음으로 부산 국제영화제를 가볼 겸 부산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 인생 첫 부산이었어요. KTX도 처음 타봤는데 기념할 만한 일인 것 같아서 오랜만에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같은 날 그린 그림입니다. 해운대에 있는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1박을 했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친구의 친척분이 호텔 비용을 대신 지불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호텔에 묵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호텔을 제가 또 언제 묵어보겠어요. 친구랑 드라마를 보려고 매장화들을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오래된 호텔이다 보니까 이게 구형 TV이다 보니까 USB 포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구 노트북으로 봐야 했습니다. 해피아워 시간은 정말 좋았어요. 칵테일을 거의 마셔본 적이 없어서 바텐더분께 물어봐서 한 잔을 받아왔는데 조금 있으니까는 칵테일을 종류별로 만들어서 가져다 주셨거든요. 거의 한 대여섯 잔을 만들어 주셨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주는 술을 못 마시는 알쓰인지라 다 마시지 못하고 남겨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 호텔 조식에 스크럼블 에그가 나오는데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스크럼블 에그였습니다. 중탕으로 요리하는 것 같았었어요. 근데 정말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맛이었거든요. 조식으로 스크럼블 에그만 진짜 엄청나게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10월 4일 중앙역 근처에 있는 크라운 하버 호텔입니다. 웨스틴 조선에서 1박을 하고 다음날 여기로 옮겼어요. 정말 전형적인 호텔이었는데 깔끔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지인들이 부산에 가는데 숙소를 고민하고 있으면 저는 늘 여기를 추천합니다. 만약 바닷가 근처 숙소를 찾고 있는 게 아니라면요. 창문으로 부산이 살짝 보여요. 여기는 USB 포트가 되는 TV여서 큰 화면으로 드라마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그렸습니다. 옆자리 사람들인데요. 석양이 지는 시간이라 빛을 그리고 싶었는데 색을 칠하기는 무서워서 이렇게 한 가지 색으로 명도차만 줘서 그렸습니다. 오른쪽은 옆자리에서 자고 있는 친구를 관찰하며 그린 그림입니다. 10월 11일에 치즈팩토리라는 카페에서 그렸습니다. 제가 이때쯤에 서울에서 아는 언니와 자취를 시작했었거든요. 앞으로 자취 같이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러 언니를 만나러 갔던 날에 그렸던 그림인 것 같습니다. 마침 이날 여기서 제가 다녔던 미술학원의 원장님을 우연히 만나서 진짜 깜짝 놀랐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10월 30일에 그린 그림인데 종로 3가에 있는 커피 한약방이라는 카페예요. 을지로 감성? 아무튼 그런 좀 올드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카페였습니다. 가시는 길은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 있어요. 입구가 되게 으슥한 곳에 있어서 처음엔 잘못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그림에 보이듯이 넓은 카페는 아닌데요. 사람도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왕십리 CGV에서 영화를 보려고 기다리면서 그렸던 그림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그래도 수채화만 마음대로 안 그려지는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펜선도 마음대로 그려지지 않아서 그리다가 그만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날짜도 적혀있지가 않아요. 그건 12월 26일에 그렸습니다. 부천 중동에 있는 카페예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크리스마스가 생일이라 그 즈음에 늘 친구끼리 만나는데 그때 그렸던 그림입니다. 이전 그림에서 펜선이 마음대로 그려지지 않아서 위축되어 있던 상황이었던지라 혹시 빨리 그리려고 했던 게 악영향을 끼쳤나 해서 최대한 천천히 꼼꼼하게 그려보려고 했던 그림입니다. 12월 31일 용산 아이파크몰 스타벅스에서 그렸습니다. 퇴근길에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친구와 잠깐 만나고 저도 본가로 갔습니다. 수채화가 무서운 시기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2016년이 되었습니다. 1월 2일에 그린 집안 풍경인데요. 예전에도 이 비슷한 구도를 그린 적이 있죠. 그때는 물감으로도 칠했었는데 이번에는 간단하게 펜으로만 그렸습니다. 1월 30일에 그린 그림입니다. 테이크 앤 로스팅 커피라는 카페입니다. 부천 중동 위브에 있는 곳인데 커피 맛이 정말 부드러워서 근처에 약속이 있으면 꼭 여기를 들렀었어요. 이날도 아마 약속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왔던 것 같네요. 왼쪽이 1월 30일인데 왜 이 그림이 1월 8일인지 스케치북을 정말 생각 없이 썼었나봐요. 갑자기 추로스가 너무 먹고 싶어서 퇴근을 하고 회사 근처에 있던 추로빙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이날은 너무 피곤하기도 했고 내부 인테리어 중에 이 철제 의자가 노란색인 게 눈에 띄길래 이 의자만 포인트로 칠해봤습니다. 이거는 1월 30일에 그린 그림이네요. 앞에 그림과 같은 날에 그린 그림입니다. 정말 뒤죽박죽 난리가 났네요. 앞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을 그리고 이제 커피잔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도 같은 카페예요. 여기까지. 이거 조그만 거는 2016년이죠. 2월 14일에 친구와 이태원 그 녹사평 사이에 있는 카페에서 만났었어요. 와이팟 커피라는 곳입니다. 내부를 다 그리는 거는 부담스러워서 일단 이렇게 작은 거를 그려보았습니다. 같은 날 그린 그림인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시야를 확장해보았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게 앞에서 그린 물체예요. 이날이 발렌타인데이라는 거를 전혀 인지 못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초콜릿을 줘가지고 그제서야 발렌타인데이라는 거를 뒤늦게 알았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날짜가 적혀있진 않은데요. 이 스타일도 3월인가 4월인가라고 적혀있네요. 위치는 제가 좋아하는 AA 디자인 뮤지엄 카페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게 그려졌습니다. 왼쪽은 을지로 입구 쪽에 있는 카페에서 그린 그림인데 날짜가 언제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네요. 아마 3월 말 즈음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오른쪽의 작은 그림은 5월 5일 신도림 디키부시티에서 그린 그림이라고 적혀있네요. 수채화와 서먹한 시간은 아직도 진행 중이랍니다. 5월 7일에 그린 책상입니다. 제가 이 시기에 미술학원 주말 실장으로 투잡을 뛰었었어요.
그 미술학원의 카운터 자리를 그려봤습니다. 약간 시간을 쌓아온 자리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켜켜이 쌓여있는 생활감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딱 이 부분이 그런 느낌이 나서 그려봤습니다. 채화를 더 쓰고 싶었는데 자신이 없기 때문에 텐선으로 최대한 밀도를 끌어올리려고 노력했습니다. 5월 15일 룸메이트 언니랑 가로수길로 나들이를 갔어요. 비가 엄청 왔던 기억이 나네요. 네, 여기는 아트시 컴퍼니라는 카페인데 가로수길에 있어서 그런지 가격대가 좀 있는 카페였습니다. 컬러를 칠할까 하다가 개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포기했습니다. 6월 12일에 그린 미술학원의 카운터입니다. 학원이 굉장히 좁았는데 그 느낌을 내는 데에는 다점 투시도법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PCI에 도전을 해봤어요. 모니터를 더 가운데 놨어야 됐는데 바보같이 약간 아래로 내려 그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6월 26일에 서촌의 한 카페에서 그렸습니다. 여기 왼쪽에 짧게 일기가 적혀있는데 이날 허풍선이 과학쇼 뮤지컬을 봤나 보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늘이 정말 얼룩덜룩하죠. 대체 왜 이랬을까요? 정말 장렬하게 실패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고 진심으로 좀 상처를 입었어요. 그림이 마음대로 그려지지 않는 시기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울컥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있는 그림입니다. 7월 3일에 왕십리역에 있는 카페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영화 레전드 오브 타잔을 2차로 보는 날이었어요. 제 친구들 사이에선 이미 유명하지만 저는 알렉산더 스카스가드의 왕팬입니다. 좋아하는 배우가 찍은 영화가 무려 아이맥스로 개봉을 한다는데 덕후가 안 볼 수가 없죠. 사실 이미 4D로 한번 본 상태였지만 아이맥스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러 갔습니다. 정말 영화를 보는데 이제 클로즈업 장면에서는 손이 막 나갈 뻔했어요. 정말 아이맥스로 또 봐가지고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8월 7일에 자취집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그렸어요. 이날 날씨가 정말 너무 더웠는데 에어컨 전기세가 걱정돼가지고 카페로 피신을 했거든요. 왼쪽에 그리다만 컵은 제가 첫 번째로 갔던 카페에서 그리다 말았던 건데요. 아이스 커피를 시켜서 자리에 앉았는데 에어컨이 너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땀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못 참겠어가지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리다 만 상태로 이렇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겨우겨우 시원한 장소를 찾아서 안착을 해서 그렸습니다. 전기세가 걱정돼서 카페로 피신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녁에 이제 해가 지고 나서 집에 들어갔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냉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에어컨을 켜놓고 나갔던 거죠. 오랜만에 컬러를 칠했는데 컬러 자체는 안정적으로 칠했지만 색감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림입니다. 8월 21일에 그렸던 그림인데 뚝섬역에 있는 투썸플레이스예요. 뚝섬, 투썸 되게 라임 좋네요. 바로 전에 그린 그림을 그릴 때 수채화가 조금 안정적으로 됐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혹시 나는 이 색감이 맞는 건가? 하는 생각에 비슷한 생각으로 이 풍경을 그려보았습니다. 근데 막상 그려보니까 고개를 또 갸웃하게 되었던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도 조금씩은 이제 뭉쳐있던 게 풀리는 기분이 느껴졌습니다. 이날도 매우 더웠던 기억이 나네요. 8월 28일 엄마와 같이 부산으로 가던 기차에서 그렸습니다. 한번 다녀왔던 이제 저는 무서운 것이 없는 엄마가 예전에 부산에서 지내신 적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같이 가면 좋겠다 싶어서 갔던 여행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같은 날 그린 그림인데요. 여기는 광안리에 있는 아쿠아팔라스라는 호텔입니다. 광안대교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에요. 호텔 부분은 이제 원형 모양이라서 객실도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납니다. 네, 호텔이 좀 많이 낡은 느낌이었어요. 붙박이장 쪽은 이제 습기 때문인지 벽지가 떨어져 있었고 에어컨도 냄새가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근데 좋았던 점은 여기에 사우나가 있습니다. 투숙객은 무료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광안대교가 보이는 야외탕도 있었고 휴게실도 이제 광안대교가 아주 잘 보여요. 그리고 12,000원 정도를 내면 이불도 빌릴 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짐이 없이 가볍게 부산에 왔다면 여기서 하룻밤 정도 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부산 여행 사진을 보고 그리다가 중간에 멈춘 그림이고요. 이건 11월 17일에 그린 성수동의 대림창고라는 카페입니다.
이 스케치북의 전 그림이 8월 28일인데요. 이 기간 동안 그림을 아예 안 그린 게 아니고 제가 또 유럽 여행을 가면서 새 스케치북을 갖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빈 기간이 있습니다. 그 유럽 그림은 다음 스케치북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성수동에서 워낙 유명하다고 해서 가봤는데 안이 넓기는 한데 너무 시끄러워서 저는 2번을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컬러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라 조심조심 칠했던 그림입니다. 양쪽 다 11월 19일에 그린 그림입니다. 창덕궁 앞에 있는 네스카페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지금은 없어진 것으로 압니다. 왼쪽 그림은 밖에서 그리던 그림인데 너무 추워서 버티지 못하고 실내로 들어갔습니다. 네, 오른쪽 그림은 실내에서 따숩고 편안하게 그린 그림입니다. 인테리어도 예쁘고 매우 조용했던 카페로 기억을 해요. 근데 없어져가지고 되게 아쉽네요. 이 그림들은 날짜가 적혀있지 않아서 언제 그린 건지 어디를 그린 건지 모르겠네요. 대체 어디일까요? 일단 모르겠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남산 다남점 스타벅스입니다. 바깥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사람들을 그려봤어요. 서 있는 사람들의 무게중심을 표현해보려고 했습니다. 12월 31일 2015년이라고 적어놨는데 2016년입니다. 2016년 마지막 날에 시위가 끝나고 이제 광화문 스타벅스에서 그렸던 그림이에요. 도로에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풍경은 이런 때가 아니면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한번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그림도 같은 날 그린 그림이에요. 네, 굿바이 2016이라고 적혀있네요. 그 아래에는 뭐 퇴진 피켓이 있고요. 이 한 장으로 마지막 날이 그냥 다 요약된 것 같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어떤 외국인이 새해 불꽃놀이를 하는 곳이 어디냐고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저는 서울에서 그런 걸 하는 곳이 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완전 금시초문이라 그런 곳은 없다고 대답을 했더니 그럴 리가 없다며 어떤 블로그 글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은 그 신년이 아니라 여름에 하는 그 여의도 불꽃놀이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새해 불꽃놀이 한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으니까 여름에 한강에서 하는 불꽃놀이는 있지만 새해 하는 거는 나는 모른다라고 하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보더니 인사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분은 불꽃놀이를 보셨을까요? 혹시 새해에 서울에서 크게 불꽃놀이를 하는 곳이 있나요?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제 첫 번째 몰스킨 스케치북이 끝났습니다. 몰스킨 워터컬러를 샀는데 막상 스케치를 보면 수채화를 사용한 것이 거의 없죠. 네, 그래서 사실 이 스케치북을 사용하면서도 괜히 산 건가 뭐 낭비한 건가 후회를 좀 했었습니다. 이 스케치북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던 시기에 고군분투가 그대로 담겨 있어서 즐거워서 그렸다기보다는 의무감에 그렸던 그림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가장 펼쳐보고 싶지 않은 스케치북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부디 재밌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스케치북 투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끄기 전에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